10월 30일 목요일 세리에 A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경기 분석은 카페에서 확인 바랍니다. 코모는 최근 공격 전환 속도가 매끄럽고 전방 압박의 강도 또한 리그 평균 이상이다. 두비카스는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움직임이 예리하고 타이밍을 한 박자 앞서 잡으며 상대 수비의 뒷공간을 노린다. 보이보다는 폭넓은 움직임으로 중앙과 측면을 오가며 이선과의 연계를 통해 공격의 폭을 넓힌다. 니코파스는 경기 조율 능력이 탁월하며 전진 패스와 하프 스페이스 침투 타이밍이 절묘하다. 이 세 명이 만들어내는 전방 삼각 구조는 단순한 포메이션이 아니라 유기적인 로테이션 전개로 완성된다. 또한 코모는 홈 경기에서 초반 라인을 높이고 하프라인 근처에서 볼을 탈취해 빠른 역습으로 연결하는 패턴이 뚜렷하다. 두비카스의 피니시 감각이 살아있는 한 베로나의 불안한 수비는 버티기 어렵다. 특히 보이보다의 컷백 타이밍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질 경우 결정적인 득점 장면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베로나는 최근 8경기에서 11실점을 허용하며 수비 조직의 불안함이 노출되고 있다. 3백 구조 내에서 브라다리치의 오버래핑 타이밍이 일정하지 않아 좌우 밸런스가 쉽게 무너진다. 지오바네는 공격 전환 시 빠르게 전진하지만 수비 가담이 느려 측면 공간이 자주 노출된다. 세르다르는 미드필드 장악력은 뛰어나지만 전방으로의 연계가 단조롭다. 결국 중원에서 템포가 끊기면 수비 라인 앞에서 공간이 열리고 이 틈을 상대에게 자주 허용한다. 특히 3백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 세컨드볼 대응이 늦어지고 크로스 수비에서도 타이밍을 놓친다. 베로나는 공격 전환 속도는 유지하지만 수비 집중력이 후반으로 갈수록 떨어지며 실점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도 코모의 빠른 전진 패턴을 막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 이 경기는 코모의 공격 효율이 빛나는 무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두비카스의 피니시 감각과 보이보다의 연계 플레이가 베로나의 3백 라인을 흔들 것이다. 베로나는 수비 간격이 벌어질 때마다 위기를 맞을 것이고 전환 수비의 불안이 반복된다. 결국 코모의 안정된 공격 완성도가 승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유벤투스는 3-4-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일디즈와 데이비드를 축으로 한 전방 압박 구조를 완성하고 있다. 데이비드는 폭발적인 돌파력으로 상대 수비를 흔들며 측면 돌파 후 컷백 루트에서 결정적인 찬스를 만든다. 일디즈는 하프 스페이스에서의 위치 선정이 뛰어나며 흘러나오는 볼에 대한 반응 속도가 매우 빠르다. 로카텔리는 중원에서 세컨드볼을 끊어내며 공격과 수비의 연결축 역할을 맡고 있다. 유벤투스의 강점은 공격 시 두 번째 볼에 대한 집중력이다. 박스 근처에서 상대가 클리어링한 볼을 곧바로 재차 압박해 찬스로 전환하는 구조가 완성돼 있다. 그래서 상대가 크로스 방어에 실패하거나 세컨드볼 처리가 늦을 경우 곧바로 득점으로 연결된다. 결국 유벤투스는 점유율보다 효율적인 공격 전환으로 승부를 가져가는 팀이다. 우디네세는 3-5-2 포메이션을 유지하며 이게르 브라보와 데이비스가 투톱으로 공격의 축을 맡는다. 하지만 측면 수비의 크로스 대응이 불안하며 두 번째 볼 처리 속도가 느리다. 특히 박스 근처에서 라인이 한번 밀리면 리커버리 타이밍이 맞지 않아 세컨드 찬스 허용률이 높다. 칼스트로 M은 중원에서의 시야가 넓지만 순간적인 압박을 받을 때 패스 정확도가 떨어진다. 그래서 우디네세는 빌드업의 안정성이 부족하고 수비 전환 시 커버라인이 무너지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또한 세컨드볼을 차지하지 못할 경우 중원 점유율이 급격히 낮아지며 공격 리듬이 끊긴다. 결국 수비 후 빠른 역습을 노리는 패턴이지만 리바운드 볼 대처가 불안정해 위기 관리가 어렵다. 이 경기는 점유율보다 세컨드 찬스가 경기의 방향을 결정할 것이다. 유벤투스는 일디즈와 로카텔리가 중원과 박스 사이 공간을 완벽히 활용하며 리바운드 볼을 득점으로 연결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우디네세는 세컨드볼 대처가 느리고 라인 간격이 벌어져 수비 집중력이 후반으로 갈수록 흔들릴 것이다. 결국 두 번째 볼 싸움에서 완벽한 반응 속도를 보일 유벤투스가 경기의 흐름을 지배하며 홈에서 완승을 거둘 가능성이 높다. AS 로마는 3백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공격 시에는 3-2-5 형태로 전환하며 중원에서 퍼거슨이 경기의 중심을 잡는다. 그는 중거리 슈팅 타이밍이 날카롭고 상대 수비 블록이 넓어질 때 정확히 그 틈을 노린다. 엘 샤라위는 측면에서 컷인 타이밍을 조절하며 상대 풀백을 끌어내 공간을 창출한다. 마뉘 코네는 후방에서 빌드업 시 안정적인 볼 배급을 담당하고 압박을 유연하게 풀어내는 데 강점을 지닌다. AS 로마는 페이스 조절이 능숙한 팀으로 전반에는 점유율을 통해 상대 체력을 소모시키고 후반에는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간다. 특히 퍼거슨의 중거리 슈팅은 단순한 마무리가 아니라 세컨드볼 유도까지 계산된 전술적 선택이다. 이런 구조가 완성되면 상대 3백은 볼 시선에 묶이며 커버 타이밍을 잃는다. 결국 공간을 공략하는 퍼거슨의 한 방이 경기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
파르마는 전방 압박의 첫 라인은 강력하지만 뒷라인 커버가 따라오지 않는 문제를 안고 있다. 오르돈예스는 왕성한 활동량으로 압박을 이끌지만 팀 전체의 라인 간격이 넓어지면 중간 공간이 쉽게 열린다. 펠레그리노는 수비 가담에 성실하나 포지션 복귀 속도가 느려서 트랜지션 상황에서 뒷공간을 허용한다. 아드리안 베르나베는 중원에서 볼을 연결하지만 공수 전환 속도가 빠른 팀을 상대로는 쉽게 압박에 갇힌다. 결국 전방 압박이 지나치게 높게 설정될 경우 수비 라인이 제때 올라오지 못하며 중거리 슈팅 공간이 생긴다. 이로 인해 파르마는 한 번의 역습이나 중거리 한 방으로 경기 주도권을 잃는 장면이 잦다. 수비 블록을 압축하려는 시도는 있지만 라인 간 커뮤니케이션이 불안정해 세컨드볼 대처가 느리다. 그 결과 상대의 하프 스페이스 침투에 반복적으로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난다. 이 경기는 단순한 점유율 싸움이 아니다. 라인 강력이 무너지는 순간 퍼거슨의 중거리 한 방이 경기의 흐름을 뒤흔들 것이다. AS 로마는 공간을 공략하는 전술 완성도가 높고 결정적인 순간 집중력이 뛰어나다. 결국 리듬을 유지한 로마가 압박 균형을 무너뜨리며 승리를 거머쥘 가능성이 높다. 볼로냐는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하프스페이스 점유를 중시하는 팀이다. 임모빌레는 전방에서의 포스트업과 연계 플레이로 상대 수비 라인을 끌어내며 이선 자원들의 침투 공간을 만들어낸다. 오르솔리니는 측면에서 컷인 타이밍을 정확히 가져가며 돌파 이후 직접 슈팅과 크로스 선택의 밸런스가 탁월하다. 그는 볼을 잡은 순간적으로 방향 전환을 하며 상대 풀백의 무게중심을 흔든다. 오드가르드는 세컨드 라인에서 유기적으로 움직이며 짧은 패스로 박스 근처의 리듬을 유지한다. 이 조합은 단순히 공격 숫자를 늘리는 게 아니라 타이밍을 통한 공간 창출에 초점을 맞춘다. 특히 홈에서는 전방 압박을 강하게 걸며 볼을 탈취한 직후 빠른 전환으로 상대 수비를 붕괴시키는 장면이 많다. 결국 볼로냐는 오르솔리니의 침투 타이밍이 살아나는 순간 상대 중원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구조를 갖췄다. 토리노는 4-3-3을 바탕으로 중원에서 수비적 안정감을 추구하지만 포지션 스위칭의 완성도가 낮다. 지오반니 시모네는 전방에서 몸싸움과 압박은 좋지만 빌드업 연결 능력은 불안하다. 블라시치는 중원에서 적극적인 전진 패스를 시도하지만 커버링 타이밍이 늦어 역습 상황에서 뒷공간을 자주 내준다. 카사데이는 미드필더 사이 강역을 유지하려 하지만 좌우 전환 시 포지션 조정이 매끄럽지 않다. 그래서 전환 상황에서 커버링이 늦어지고 중원 간격이 벌어지며 수비 라인이 쉽게 흔들린다. 이때 볼로냐의 오르솔리니가 침투 타이밍을 잡아 빠르게 파고들면 토리노의 수비 블록은 순식간에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 토리노는 수비 라인을 내리면 공격 템포가 죽고 올리면 뒷공간이 열린다. 결국 이 불안정한 중간 지점이 가장 큰 리스크다. 결국 상대의 빠른 전환에 맞서기에는 커버 타이밍이 느리고 리커버리 속도가 떨어지는 구조다. 이 경기는 전환 타이밍과 중권 밸런스의 싸움이다. 볼로냐는 오르솔리니의 침투와 임모빌레의 연계가 매끄럽게 이어지며 공격 리듬을 완벽히 유지할 것이다. 토리노는 커버링이 느려 하프스페이스 수비가 흔들리고 세컨드볼 대처에서도 밀릴 가능성이 크다. 결국 빠른 전환과 타이밍 조절에서 앞선 볼로냐가 홈에서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다. 제노아는 현재 수비 조직력의 붕괴가 심각한 수준이다. 포백 라인이 좌우로 벌어지며 하프스페이스 커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 로렌초 콜롬보는 전방에서 활발히 움직이지만 미드필더와의 간격이 넓어 단절된 공격 루트를 보인다. 그랜베크와 스탄치우가 하프라인 아래서 볼을 전개하려 하지만 빌드업 과정이 지나치게 느리다. 결국 볼을 빼앗긴 뒤 역습을 허용하는 장면이 잦고 후방 커버 타이밍이 전혀 맞지 않는다. 특히 중앙 수비진의 간격 조정이 느슨해 상대 투톱에게 반복적으로 공간을 내주는 패턴이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제노아는 경기 초반부터 수비 압박에 시달리며 라인 유지조차 버겁게 느껴진다. 현재 시즌 아직 단 한 번도 승리를 거두지 못한 이유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부분이다. 크레모네세는 3-5-2 전형 속에서도 유기적인 움직임이 돋보인다. 오케레케는 폭발적인 스피드와 방향 전환, 능력을 바탕으로 제노아의 파이널 서드를 집요하게 파고든다. 보나촐리는 포스트 플레이로 상대 수비를 묶어두며 오케레케에게 침투 공간을 만들어준다. 제르비는 측면에서 중앙으로 파고드는 드리블, 돌파로 전환해 리듬을 가속화한다. 이들의 조합은 단순 역습이 아니라 2차 전개까지 연결되는 구조적 공격이다. 미드필더진의 압박도 강해 상대가 빌드업을 시도하는 순간 곧바로 전방 압박을 가한다. 크레모네세는 이러한 전술적 압박으로 상대 수비를 붕괴시키며 전방에서 높은 위치에서 볼을 탈취한다. 결국 오케레케와 제르빈이 만든 속도전이 제노아의 느린 수비를 완전히 무너뜨릴 것이다. 이 경기는 크레모네세의 속도전이 모든 흐름을 지배할 가능성이 높다. 제노아는 수비 밸런스가 무너지고 후반 체력 저하로 인해 라인 유지조차 어려워질 것이다. 결국 오케레케와 제르빈의 연속적인 침투 플레이가 제노아의 약점을 파고들며 크레모네세가 완벽한 승리를 가져갈 것으로 예상된다.
인터밀란은 3-5-2 구조 속에서 라우타로, 마르티네즈와 튀랑이 전방 압박의 핵심 축을 담당한다. 두 선수는 수비수들의 패스 각도를 동시에 차단하며 상대 빌드업의 첫 단계부터 리듬을 끊는다. 특히 튀랑은 순간적인 전진 압박 타이밍이 탁월하고 라우타로는 세컨드볼 대응에서도 빠르게 반응한다. 이 조합은 단순히 공격 전개를 위한 투톱이 아니라 수비 전환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중원에서는 바렐라가 압박 시 후방 커버와 동시에 세컨드 라인 연결을 책임지며 인터밀란의 균형을 잡는다. 양 윙백의 활동량도 풍부해 공격 시엔 넓은 폭을 활용하고 수비 시엔 빠르게 복귀하며 압박 라인을 유지한다. 이로 인해 상대는 쉽게 전진하지 못하고 점유율을 높여도 효율적인 찬스를 만들기 어렵다. 결국 인터밀란은 수비 안정 속에 압박 전환 속도까지 빠른 완성형 팀으로 홈 경기에서 높은 점유와 압박 강도를 동시에 가져갈 것이다. 특히 초반부터 전방 압박으로 상대 수비 라인의 실수를 유도해 선제점을 노리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피오렌티나는 3-4-3 형태로 라인을 형성하지만 후방 빌드업의 거리 조절이 일정하지 않다. 그래서 전방 압박을 받으면 수비수 간 패스 선택지가 급격히 줄어든다. 모이스키는 돌파력은 뛰어나지만 연계 과정에서 세밀함이 부족해 전방에서 공을 오래 지키지 못한다. 구드문드손은 측면에서 볼을 잡았을 때는 날카롭지만 중원 합류 타이밍이 늦어 역습 속도가 끊긴다. 파지올리는 볼을 배급하는 재능이 있으나 압박 강도가 높을 때는 쉽게 볼을 잃는다. 특히 빌드업 초반, 수비수 간 강력이 벌어지면 인터밀란의 전방 압박 라인에 걸려 패스 루트가 차단된다. 결국 피오렌티나는 안정적인 볼 전개가 어렵고 후방에서의 작은 실수가 치명적인 역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중원에서도 압박 회피 능력이 떨어져 볼 소유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공격 전환이 매끄럽지 않다. 이 경기는 인터밀란의 전방 압박이 피오렌티나의 빌드업을 무너뜨리는 흐름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우타로와 튀랑의 유기적인 움직임이 상대 수비 라인을 끊어내며 홈에서 완벽한 리듬을 만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피오렌티나는 압박 회피 능력이 떨어져 결국 실수로 인해 주도권을 내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경기의 시작부터 끝까지 템포를 장악하는 팀은 인터밀란이 될 것이다. 저희 소통방에서는 조합픽 및 경기 정보를 365일 무료로 운영 중입니다. 댓글 확인하시고 소통방은 텔레그램으로 운영됩니다. 구독, 좋아요, 추천하기 누르시면 적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 누르시고 보다 빠르게 분석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적중을 기원합니다. 가정의 앞날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